서스틴키죠? 네, 안녕하세요. MJ 어쿠스틱의 송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고포우드에서 나온 i 시리즈에서 300 시리즈 나옵니다. i 300 시리즈고요, i 320RC2라는 모델입니다. i 시리즈 같은 경우는 헤드 모양이 보통 G 시리즈, 고포우드 나오는 G 시리즈랑은 좀 다르고 중저음을 좀 위주로 만들었다고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 i 시리즈 중에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고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모델 중에서는 가장 고급 모델인데요. i320RC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무적인 게 특징이 있는데 그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앞에 좀 약간 좀 짙은 색깔이 난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는 로스티드 우드라고 합니다. 보통 로스티드 우드 아니면 뭐 타나목 아니면 토디파이드 우드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요거 같은 게 뭐냐면은 같은 나무를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저 로스티드 해가지고 좀 우리가 약간 뭔가 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그 물성이 약간 바뀝니다. 일반적인 나무는 우리가 악기 만들 때 수분율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에서 한 8% 정도 사이로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산소 시에서 굳게 돼요. 보통 그래가지고 보통 많이 하는 나무가 뭐냐면 요 전판에 사용했던 시트카 스프루스 많이 사용하고요. 어떤 거는 좀 재즈 기타 만드시는 분들은 그 메이플 같은 것도 탄화를 시켜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탄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 수분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길들인다고 하잖아요. 기타 길들인다고 하면은 그게 오래돼 가지고 그 음파 때문에 하면서 그 안에 찌는 빠지면서 건조가 되면서 그게 탄탄하게 해가지고 길이 드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울림이 조금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길이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거의 느낌을 좀 갖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좀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마틴도 있어요. 마틴에서 VTS, 빈티지 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나오게 되지만은 약간 빈티지한 톤을 낼 때 이런 타나목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타나목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저 양주 쪽에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기타를 제작을 하니까 보면은 양주 쪽에서 이 타나목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부탁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시트카 스프루스 부탁을 하게 되면 한 3주 정도 전에 한 달 전에 부탁하게 되면은 해주시는데, 요 나무 자체가 탄화를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꼬이는 거라든가 그런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무를 켜는 거죠. 기타 이 두께에 맞게 나무를 켠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드럼 샌더 같은 걸로 해가지고 두께를 한 뭐 2.3에서 2.8mm 정도 그런 식으로 맞춰서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틀어지는, 우리가 오래돼가 틀어지는 게 아무래도 좀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소리 자체가 좀 빈티지한, 좀 약간 마른 소리가 난다고 할까요? 그런 소리가 특징입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 i320RC 같은 경우는 우선 바디 모양 같은 경우는 GA 바디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테일러 보이시죠? GA 바디,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는 바디인데 GA 바디로 되어 있고요. 전판은 제가 말씀드렸던 타나목입니다. 시티카 스프루스 타나목으로 된 거, 토디파이드 아니면은 뭐 베이크드 우드라고 하는데 그걸로 스프루스 솔리드로 되어 있고요. 옆판하고 뒷판 같은 경우는 로즈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 같은 경우는 지금 마호가니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호가니인데 무광으로 하고, 지금 바디 같은 경우는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넥 같은 경우는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두 개를 따로따로 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작업인데, 요게 또 유광으로 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좀 땀 많으신 분들은 좀 이제 짝짝 붙어가지고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광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매트한 느낌 때문에 좀 그게 덜 하게 되죠. 커터웨이 보시면 조금 약간 독특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터웨이 되는 거면 둥그런 커터웨이가 많은데, 그거는 둥그런 커터웨이는 베네치안 커터웨이라고 하고요. 이건 플로렌타인 커터웨이, 뭐 피렌체 커터웨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플로렌타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일반적인 베네치안 커터웨이보다 좀 만들기가 어렵대요.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기 면 자체를 만나가지고 여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귀찮은 작업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 많이 했던 데는 좀 유명한 회사는 플러기 버튼 있고요, 뭐 소모기 그런 회사 있고, 저는 조금 익숙한 회사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라리비 C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우리는 국내 브랜드에서는 지우드에서도 이런 플로렌타인 커터웨이를 했네요. 뭐 지금 그 헤드머신 같은 데를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다이캐스트 검정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검정으로 해가지고 좀 보통 일반적으로 헤드머신은 은장 아니면은 뭐 금장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크롬 아니면 뭐 그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블랙으로 했고요. 요 헤드 플레이트 요거 하게 되면은 뭐 저기 팬더에서 나온 거 빼핀 거라는 거 있어요. 그 서스틴 길게 해주면서 잡소리를 좀 없애준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벨루트 저는 뭐 테이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걸 하게 되면 서스틴 길어진 역할도 있지만은 기타가 넘어지면은 아무래도 장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넘어지게 되면 여기가 파손이 굉장히 잘 납니다. 저도 수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 부위 중에 하나인데 요게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그때 넘어지게 되면은 그 충격을 아무래도 좀 이제 두꺼우면은 좀 그 보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오픈 코드를 했을 때 좀 넘어가는 것도 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서스틴을 약간 길게 해주는 역할도 있는데 요 굽 자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요 사실 되게 힘든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게 또 이쁘게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조금 약간 어긋나더라도 좀 불안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굉장히 촬영 잘 해줬고요. 고포우드의 특징이라면은 안에 보면 사운드 필러라고 있습니다. 사운드 필러를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하면은 좀 컴프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녹음할 때 컴프레서라고 가지고 압축을 해서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걸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좀 난 그래도 풍성한 느낌이 원하신다 그러면 줄 풀러셔가지고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대 가지고 두 대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픽업을 말씀드릴 건데 요거 같은 경우 모델 자체가 i320RC2잖아요. C2라는 거는 커터웨이, 일렉트릭. 이 안에 보시면은 픽업이 볼륨 톤이 되어 있는 논컷 픽업이 되어 있습니다. 고포우드 쪽에서 지금 개발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안쪽에 보시면 배터리 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많이 쓰시게 되면은 줄 한번 가실 때 그때 한번 교체하시면 좋고요. 여기 플러그 있는데 보면은 요런 것도 엔드 블럭이 있는데 보시면 돼 있는데 요것도 스트랩 낄 때 아무래도 막 떨어져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부서지는 분들 많거든요. 요 스트랩락 기능이 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수입된 거에서 딴 데 거 사용하시려면 제 거는 하나 있는데 그 한 2만원 정도 돈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기본 장착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스트랩 거실 때 딱 해가지고 끼시면은 아무래도 기타가 떨어지는 낙하에 대한 충격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넥폭이 제가 버니 클리퍼스 가지고 좀 전에 재봤거든요. 이거 찍기 전에 바로 잘 봤는데 요게 43mm더라고요. 근데 넥이 굉장히 얇아요. 저는 이제 뭐 별로 안 가리지만 또 요 넥이 너무 두껍다고 그래가지고 좀 뭐 불편하시다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악기라는 게 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서양 악기잖아요. 근데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손이 아무래도 작기잖아요. 옛날에 우리 유명했던 기타가 세고비아가 43mm입니다. 그리고 이게 43mm로 돼 있고 전성의 스케일은 제가 재하로 재봤는데 한 650m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계속 뭐 스펙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소리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소리 들어보시는데 어떠신가요? 좀 길들여진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좀 색깔 자체가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는 스프루스, 우리 가문비 나무가 아닌 시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시더는 아무래도 나무결 조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 약간 붉은비가 더 띄면서 결 있는 데가 좀 짙거든요. 이건 스프루스의 타나목으로 된 건데, 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타나목 앞에는 스프루스 토니파이드 된 거에다가 옆하고 뒷판 로즈우드로 됐기 때문에 사양이 굉장히 그래도 고급 사양입니다. 근데 가격대는 그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땐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기타를 쳐보신 분들인데 좀 픽업 있는 기타에서 좀 길들어진 느낌이 들면서도 좀 괜찮은 악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기타를 처음 하시는 분인데도 나는 좀 픽업 연결되면서도 좀 예쁜 소리 나고 좀 빈티지한 톤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MJ 어쿠스틱의 송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